박앵커의 출근 전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는요, 많은 분들이 짐작하셨을 그 내용 담아보겠습니다. 바로 기업들이 분할을 해나가고 그로 인해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맞물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죠. 키는 이겁니다. 뭉치면 산다는 옛말, 요즘은 흩어져야 사는 걸까요? M&A 이슈보다 오히려 분할한다라는 이슈가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분할의 마법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건데요. 과거 사례들을 쭉 지켜봤을 때 분할을 했을 경우에 되려 나중을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분할 마법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기업들의 분할은 왜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 다양한 이유가 있죠. 신사업 경쟁력을 키운다, 그래서 분할한다, 딱 떠오르는 건 바로 LG입니다.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을 물적 분할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배터리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어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이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의 마법을 보여줬던 여러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바로 LG 생활건강인데요. LG 화학으로부터 2001년도에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 시가총액은 50배 정도 증가해 있죠. 이러한 흐름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또 다른 건 바로 지배구조 개편에 쓰인다라는 거죠.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새롭게 생겨나는 사업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의결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총수는 이 의결권을 가지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쓰이죠. 이렇기 때문에 요즘 분할 소식이 유난히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SK텔레콤의 상승이 주목받았던 겁니다. 앞서서 우리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SK가 SK텔레콤을 가지고 있고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의 손자 회사로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문제는 SK하이닉스가 너무나 부담스럽게 커버린 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바로 SK 밑에 SK하이닉스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집어넣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왜 분할하는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덩치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그래서 SK하이닉스 시총이 100조, SK텔레콤은 25조입니다. 이 정도로 자회사가 잘 나가면 좀 올라줄 법도 한데 SK텔레콤은 2014년도에 기록했던 장중 고점을 아직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섹터가 다르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SK하이닉스도 답답합니다. SK의 손자 회사로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 규제를 받게 되고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좋고 화랑이고 오만 이야기가 다 나와도 나는 신사업을 한다던가 다른 기업을 M&A 한다던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거죠. 이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SK하이닉스에게도 분명 득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내년부터는 분할이 조금 어려워져요. 규제 요건이 생기는데요. 신규 지주사가 자회사의 의무 지분율 30%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SK 측에서 20% 가지고 있으니까 10%를 더 늘려야 된다? 고로시 총 100조의 10%면 1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을 들이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SK그룹 측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되겠죠. 자, SK텔레콤, 그럼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늘 나오죠. 인적 분할할 거다. 아니야, 물적 분할할 거야. 혹은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다 할 거야. 제3의 시나리오가 나올 거야.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 높게 거론되는 건 바로 인적 분할이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을 인적 분할해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SK하이닉스를 SK텔레콤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곳에 자회사로 편입시켰다가 이 중간 지주사가 SK와 합병을 하게 되면 결국 SK의 자회사로 SK텔레콤과 하이닉스가 각각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들의 주력인 통신에 집중하고 본인의 주력인 반도체에 집중하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인적 분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 시나리오대로 한번 각각의 의견들을 볼까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저평가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통신 주력 사업을 하게 되면 기대치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SK텔레콤 중간 지주 역할을 하는 쪽이 결국 SK 합병을 되게 된다면 그쪽 주가를 억누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가 갇힐 수 있어라는 걱정도 분명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분간 SK텔레콤 중간 지주사 합병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을 하고는 있으나 당분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죠. 제3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적극적인 M&A를 하면서 본인 사업에 본인 투자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을 거고요. SK나 SK브로드밴드, 11번가 등도 자신들의 가치를 조금 더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궁금해합니다. 이번 이슈로 인해서 가장 득을 볼 곳이 어디야? SK야? SK텔레콤이야? 혹은 하이닉스야. 많은 이들이 여전히 궁금증을 던지고 있는데요. 박앵커도 궁금해지네요. 왠지 합병 이슈가 미뤄지게 된다면 SK텔레콤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 어제장 6% 이상 급등 모처럼입니다. 30만 원 위에 올라왔네요. 과연 오늘 상승의 연속을 뛸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합병은 당분간 하지 않을 거야라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오늘 장은 더 주목받지 않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소식이 있었죠. 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현재 엔지니어링이 코스피의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주관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외에서는 8조 그리고 아마 상장을 하게 된다면 10조 원의 가치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현재 엔지니어링의 상장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쓰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들 많이 하죠. 일단 정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이 적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기 위해 현대글로비스를 판다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하고 나서 양도세 등을 내야 되니까 그걸 결국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으로 인해 조달한 자금으로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건데 분명한 건 그는 실탄이 부족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간이 부족하게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이쪽 영역은 조금은 아직까지 그려보기에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 깊게 내용이 흘러가는지 여부만 살펴보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만 나오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립니다. 어디가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이쪽이 좋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각자의 투자 스토리를 써나가듯이 지금은 조금 더 차분하게 보면서 이들의 스토리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박앵커의 출근 전 오늘 지배구조 개편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